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서영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네, 근로자라면 일하다 다쳤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하지만 사각지대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번 달부터 달라졌습니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됐기 때문에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배달기사나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등도 다치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첫 번째 이슈픽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비대면화가 일상이 되면서 배달 대행이 국민 부업으로 자리를 잡았지만요. 또 배달 라이더 같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는 이 산재보험 신청할 때 한계가 있었잖아요. 네, 바로 전속성 요건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서 오직 한 조직기관에서 속해서 일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에서 배달업의 경우 전속성 기준을 월 소득 115만 원, 종사시간 93시간 이상이라고 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플랫폼에서 배달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특성상 한 곳에서 전속성 기준을 채우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음에도 사고가 나도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겁니다. 네, 그래서 산재보험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나왔던 건데요. 이번 달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걸까요? 네, 그동안 특고 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의 발목을 잡아왔던 이 전속성 요건이 15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지난해 5월 개정된 산재보험법이 이번 달부터 시행되면서 배달 근로자들도 법의 울타리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 이츠 등 여러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 노동자는 물론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도 산재보험 적용이 보다 쉬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적용 업종도 폭넓게 넓어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산재보험 적용 업종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 걸까요? 네, 이번 산재보험 개정으로 적용 업종이 기존 14종에서 18종으로 확대됐는데요. 산재보험을 받게 되는 신규 직종은 방과 후 강사, 관광 통역 안내원, 건설 현장 화물차주를 비롯해 모든 일반 화물차주까지입니다. 이제 이들은 업무상의 사유로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 시 업무 연관성이 확인될 때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호망 밖에 있던 92만 5천 명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 종류도 모두 같이 혜택을 받게 되는 걸까요? 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치료비 격인 요양급여와 산재로 일을 하지 못할 때 피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받는 휴업급여인데요. 휴업급여는 월급의 70%만 지급됩니다. 이 보상액은 재해를 당하기 직전에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이때 평균 임금은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3개월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최저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목적도 있어서 휴업급여는 최저임금과 연동해서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이 정해집니다. 네, 산재보험도 4대 보험 중에 하나이고 또 4대 보험 중에 보면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산재보험도 반반씩 내는 겁니까?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지급하죠. 하지만 현행법은 특수 형태 고용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와 절반씩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선택하며 소득 창출을 위한 도구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배달 근로자들은 일반 근로자와 산재보험료 산정 방식의 차이를 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태도입니다. 배달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로 이윤을 창출하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인 건데요. 네, 그럼 보험료 지급에 있어서 배달업계는 어떤 입장일까요? 네, 반면 배달업계는 사업주가 100% 산재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면 중소 배달 대행 업체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배달 근로자들이 다수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만큼 어느 사업주가 어떻게 보험료를 부담할 것인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당장 산재보험료를 내기에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네, 사업주는 7월부터 새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노무 제공자의 소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공단은 산재보험료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사업장과
노무 제공자를 돕기 위해 일부 직종의 보험료를 줄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주를 대신해 산재보험 보험 사무를 이행하는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 산재보험법은 개정됐지만 보험료를 누가 내느냐를 놓고 여전히 논란은 남아있는 셈인데요. 앞으로 합리적인 안이 마련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픽 주제 어떤 걸까요? 네, 언제까지 비슷한 사고가 반복돼야 끝이 나는 걸까요? 얼마 전 홀로 아파트 승강기를 점검하던 20대 청년이 작업 중 추락해 숨졌습니다. 승강기 점검은 적어도 2명 이상이 팀을 꾸려서 하게 되어 있었지만 이번에도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나고 만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는지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안전사고, 이번에도 비슷한 유형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가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남성은 7층에서 혼자 승강기를 수리하다 추락했고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사고 전 자기 동료에게 혼자 작업하기 힘드니까 도와달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지난달 16일에도 경기 오산시 한 상가 건물에서 혼자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던 3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왜 위험하게 고층에서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없이 그것도 혼자서 작업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네, 승강기 업계는 예견된 인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측에서는 2인 1조로 수리에 나서야 함에도 강제성 없는 규정 때문에 단독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화를 불러왔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승강기 점검에 2명 이상 작업을 규정해 놨는데요. 하지만 처벌 규정이 따로 없는 권고에 불과하다 보니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승강기 유지보수 공사 중 사고 사망자는 38명이나 됩니다. 네, 또 승강기 사고뿐 아니라 이런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의 2인 1조 근무 수칙이 여전히 또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승강기 안전점검 때뿐만이 아니라 안전을 위해 곳곳에 많은 현장에서는 2인 1조 작업을 권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6년 기억하시죠?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작업 중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2018년 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김용균 씨에 의해 2인 1조 작업의 중요성은 재차 불거진 바 있는데요. 모두 2인 1조가 지켜졌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사회 인식도 달라졌지만 아직도 현장의 제도는 제자리 걸음인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눈밖을 좀 돌려서 해외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버디 시스템으로 법제화가 되어 있는데요. 위험한 장소에서는 근로자가 또 다른 근로자의 작업 상황, 보호 복장 상태 등을 확인해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급자 또는 119 등 관련 기관에 적절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권고에 그치는 상황이고요. 물론 2인 1조 작업을 한다고 해서 모든 위험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비상 상황에서 사고 방지에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당국의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도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 적용은 물론 작업 환경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도 서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